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코딩의 김효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내용이 파이썬으로 파워포인트 자체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실 때 얼마나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라는 것이 인제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정적인 포맷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포맷이 정해져 있는 보고서의 경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업무 자동화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파이썬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편집하는 걸 배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순서는 이러합니다. 먼저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은 이제 사용법을 조금 익혀 볼 거예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열어 보면은요. 여러 가지 종류의 슬라이드가 있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하고 이렇게 부제목으로 이루어져서 마치 제일 그 껍데기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여기서 설명하는 제목 슬라이드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만들면 제목하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두 가지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슬라이드를 제목과 내용 슬라이드라는 내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를 기록하는 방법을 먼저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추가하는 방법, 그다음에 표를 추가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 다 만들어진 파일 자체를 저장하는 방법, 요렇게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pp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pip 인스톨을 통해서 파이썬 pptx라는 것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나콘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명령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시고 해당 라이브러리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설치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링크에다가 그 파이썬 pptx 라이브러리 문서라는 거를 좀 링크를 달아 놨고요. 그래서 해당 API들이 어떤 거가 지원되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API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으냐면 퀵 스타트 가이드를 먼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킥스타트를 통해서 보면서 '아, 여기에서는 어떤 직관성을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대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킥스타트 문서를 여러분들 클릭해서 보시면 이 문서의 경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요런 식의 모습을 갖고 싶다면 요 코드를 복사하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쉽죠? 자, 그다음에 요 모양대로 하려면 "여기에 있는 내용 복사해서 사용해."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제목 슬라이드, 그다음에 제목과 내용 슬라이드, 그다음에 인제 요게 뭐죠? 빈칸에다가 여기다 패러그래프를 넣는 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런 모양의 어떤 우리 보고서 할 때 요런 모양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요런 모양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표도 넣을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또 추출해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요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한번 수행을 해 가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해요.
네. 그러면 소스 코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가 사진과 표를 그릴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크기의 단위를 인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함수를 요렇게 임포트를 시켜 놓고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객체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언을 한 변수에다가 PRS라는 변수에다가 요렇게 넣어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첫 번째로 제목 슬라이드를 만들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 지금 게링 스타트에 제목 슬라이드 요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 코드를 그냥 바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는 게 PRS라는 객체에서 지원하는 레이아웃 중에 0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게링 스타트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가 0이고 그다음에 다른 거는 1이고 그다음에 뭐 6이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경이 되는데요. 각각의 레이아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문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현재 이 0이라고 하는 요 번째, 그러니까 요거는 0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슬라이드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리젠테이션에다가 슬라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추가할 거예요.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을 맨 처음에 만들 때도 여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뭔가 슬라이드를 추가하려면 엔터를 누르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다른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것처럼 파워포인트 객체에다가 add 슬라이드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해당 레이아웃을 추가시켜 주는 거죠. 되셨나요? 전체 객체에다가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뭐를요? 제목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것을요. 자, 그러면 얘를 슬라이드라는 객체에다가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쉐입스를 보면은 거기 안에 타이틀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 타이틀이라는 텍스트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어주면 돼요. 제목, 뭐 한글로 한번 써볼까요? 제목 슬라이드의 제목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생긴 거에서 제목 슬라이드를 썼고 그 다음에는 부제목에다가 뭔가를 내용을 요렇게 만약에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퀵스타트 가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 밑에다가 쓰려면 플레이스 홀더에 첫 번째 거를 받아와서 거기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 코드 플레이스 홀더스 1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부제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에 플레이스 홀더에다가 변수에 굳이 안 넣고 저도 텍스트에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목 슬라이드의 부제목입니다. 요렇게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객체, 프리젠테이션 객체를 우리가 저장을 할게요. 제가 저장을 하는 건 테스트 pptx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네, 요렇게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자, 그러면 얼른 가서 test.pptx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목 슬라이드의 제목입니다. 제목 슬라이드의 부제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내용이 파워포인트에 저장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나와 있는 2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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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블릿 슬라이드라고 해서 제목과 내용의 슬라이드를 한번 보도록 해요. 얘도 하는 것은 동일해요. 단지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1번에 대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슬라이드 레이아웃의 1번째는 뭐를 의미하겠어요? 제목과 내용 슬라이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객체 관리되고 있는 그 객체에다가 슬라이드에 애드 슬라이드를 한다라는 거죠. 레이아웃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 정보,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요런 모양을 만들 거잖아요. 요런 모양에 여기 이 제목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렇죠. 타이틀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대한 요곳이 여기 지금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요 칸이죠. 요 칸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플레이스 홀더 1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타이틀에다가 텍스트를 넣어 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타이틀에다가 텍스트를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바디 쉐입이라는 거에 인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텍스트 프레임에 우리가 텍스트를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패러그래프를 추가할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그래프를 추가해서 텍스트를 넣었고요. 얘는 레벨 1이래요. 그러면은 레벨 1의 경우는 요렇게 지금 한 뎁스 들어가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한 뎁스 더 들어가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레벨 2를 사용을 하면 한 뎁스가 더 들어가서 표현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업무 자동화 코드의 제목과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쓰겠습니다. 슬라이드 추가. 네, 저는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PRS라고 하는 객체를 계속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슬라이드 애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첫 번째에 대한 레이아웃을 애드 하는 거. 제가 위에 있는 요 내용을 지워버렸어요. 저는 지금 test.pptx에 계속 축적돼서 여러 개를 쓰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일을 일단은 창을 닫아 주시고요. 네, 한번 요번에 제목 내용 슬라이드를 추가해서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열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네, 제목에 대한 거 들어가 있고요. 이 뎁스가 나눠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뭐가 되겠어요? 패러그래프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뭐 해 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사진 슬라이드를 넣어 보기로 했어요. 네. 사진 슬라이드를 넣어 보려고 이 게팅 스타트에 인제 들어가 봤는데 요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두 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요렇게 두 개를.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레이아웃을 집어넣는 것부터 하는데 이 6 번의 레이아웃은 뭘 의미하냐면 제목과 내용이 없는 빈 슬라이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도 복사를 해서 요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 6 번이 뭐냐면 제목, 내용이 없는 빈 슬라이드를 의미해요. 6 번이라고 하는 것이. 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슬라이드를 만든 거죠. 우리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려고 할 때 이 슬라이드의 레이아웃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블랭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인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 슬라이드를 추가를 했어요, 애드 슬라이드로. 그다음에는 이미지를 인제 넣어 주는 행위를 하는 거네요. 그죠? add picture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이미지를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미지 중에 아무거나 넣어 볼까요?
네. 저는 지금 요거에 수행하는 거에 test.png라는 test.jpg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 test.jpg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사랑하는 펭수예요. 요즘과 같이 손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할 때 보는 아주 귀여운 그림입니다. 네. 요 그림을 좀 넣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패스 요렇게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퍼미션 에러라는 게 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셨다면요. 그러면 이 퍼미션 에러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라이트 하려고 하는데 라이트를 하는 권한을 못 가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혹시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이 열려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열려져 있다면 요렇게 닫아 주십니다. 제가 파일을 열었다가 확인하고 열어서 확인하고 하니까 꼭 닫고 수행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 펭수가 들어갔네요. 왜 펭수가 두 개가 들어갔죠?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수행을 해서 그래요. 아까 에러가 한 번 더 났었잖아요. 그쵸? 에러가 나서 한 번 더 저장을 했더니 요게 두 개가 인제 슬라이드가 애드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사진의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진의 이미지가 뭐 그대로 들어간 경우들이 있어요. 즉 내가 위드랑 하이트를 제대로 넣어 주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제대로 넣어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냥 좀 작게 리사이징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애드 픽처를 할 때 위드랑 하이트 값을 넣어 주지 않는다면은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이미지 사이즈를 임의로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요렇게요. 위드랑 하이트를 인치 1로 하나를 줬고요. 그다음에는 위드랑 하이트 값을 조금 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다음에 레프트는 3 으로 바꿨어요. 제가 지금 여기 블로그에 있는, 그러니까 펭수를 위해서 사이즈를 좀 바꾼 소스 코드를 복사해 온 거예요, 여기서. 3 뭐 5.5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행을 해 보겠어요. 요렇게요. 그러면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즈가 조금 조정이 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위드 하이트를 줘서 사이즈를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는 표를 한번 그려 볼까 봐요. 표를. 자, 마지막으로 한번 표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요. 인제 많이 사용하는 순서대로 제가 인제 넣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아웃 5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타이틀만 있고 여기 밑에 내용은 없는 슬라이드 있잖아요. 고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보면 타이틀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요 슬라이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타이틀은 넣어 주겠다라는 거죠. 타이틀은 넣어 주고 그다음에 내가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쵸? 애드 테이블 하는 거죠. 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게 몇 바이 몇으로 만들 거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에 각각 사이즈를 넣어 준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내용을 넣고 싶다면 각각의 셀에서 행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열. 그래서 요런 값들을 적어 주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제가 요렇게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저장하는 것까지 요렇게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요렇게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에 제가 표 삽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겠고요. 5 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제목, 그다음에 내용은 빈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러면 내가 2 by 2로 넣었을 때 정말 0 by 0, 0 by 1이 무엇인지 좀 직관적으로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푸, 바 이런 내용보다는 0 by 0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넣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0 by 0, 그다음에 0 by 1. 그러면 조금 더 나중에 표를 볼 때 직관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표를 만드실 때 '아 요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그냥 알기 위해서 요렇게 그냥 수정을 한 겁니다. 자, 열려져 있는 파일이 있다면 창을 닫아 주시고요. 자, 요거 수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파일을 다시 열어 보면은요. 요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행열에 대한 그 셀에 우리가 값을 넣어 줄 때 행열에 대한 것을 넣어 줬고, 각각의 행열에 대해서 크기 자체를 요렇게 수정을 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인제 파이썬을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편집하는 것을 한번 배워 봤어요. 여러분들 업무의 어느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 여러분들 칼퇴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